안녕하십니까. 수월 가늠 영성 아카데미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수민입니다. 음, 어제 어, 제가 일을 하다가 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고객분이었거든요. 근데 고객분이 어떤 뭐 김치 관련돼 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일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떤 김치 주문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도 사실 제가 받고 싶지 않았는데 주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저밖에 받을 사람이 없어 받게 되어서 살짝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고객들이 물어오면 아직 제가 여러 가지를 잘 몰라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받아서 그 고객을 접대하다 보니까 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달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응대를 잘 못하니까 말을 부드럽게 이어나가기보다는 그 고객이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사실 상대방을 뭐 제 나름대로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상대방이 묻는 뭐 김치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전달하는 말이 제가 중간에 어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없이 묻고 나서 그냥 가격은 이렇습니다. 또는 택배는 배달은 저희가 안 되고 택배로 해서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택배가 있을 경우에는 택배비 5천 원이 또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혼자 말인지 아니면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듣고 그 전화를 갖다 나중에 끊었는데 지나가면서 그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뭐 별 그렇게 아무렇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뭐 이렇게 약간 그 싸가지 없다라는 말이 꽂혔을 건데 제가 어떤 했던 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행동에서 그 상대방은 분명히 뭐 제가 싸가지 없음을 느꼈으니까 싸가지 없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어, 제가 또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명히 상대방에는 제가 분명히 싸가지 없게 느껴졌겠죠. 근데 저는 상대할 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응대할 그런 정보도 잘 없고 해서 제 생각이 좀 빠져 있었고 어떻게 할지 모르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중간중간에 텀이 있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게 쿠션 단어가 들어가서 뭐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뭐 무뚝뚝하게 대답한 것처럼 들린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분 나빴다기보다는 왜 상대방이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무뚝뚝하다든가 정보를 갖다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른 어떤 문의사항이 있어서 다른 곳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상담원이라든가 그 일하는 사람 전화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서 다 알아야 되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약간 실망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 전화를 문의를 하고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더라든가 하는데 제가 또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어떤 입장이었냐면 제가 그 역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알지 거기서 일을 하지만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고 일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실 제가 응대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불편하게 하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상대방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입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다음부터는 그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잘 모르더라도 그런 어떤 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조금 더 상세하기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이렇게 중간에 말을 이렇게 뭐랄까요 중간에 말을 갖다 뻥 이게 아무 말도 없이 이게 삑 들어가는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는 그 공간을 있기보다는 그 중간에 뭔가 추임새를 넣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말하고 나서 가만히 있게 듣게 만드는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안 해야겠다는 걸 좀 느꼈고, 어, 근데 또 제가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싸가지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상대방은 싸가지 없다는 말이 개념이 있었지만 저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아, 싸가지라는 그 개념도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싸가지 없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 그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요 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말 자체가 누군가에는 제가 싸가지 없는 것도 맞지만 또 싸가지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제가 또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있지만 저한테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의 어떤 그 자체에 꽂히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뭐에 그 싸가지 없다는 말에 꽂히기보다는 그 사람은 왜 그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기가 어떤 원했던 또는 태도라든가 또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걸 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원했던 대답이라든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사람마다 대응하는 어떤 방식은 여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뭐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또는 뭐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이 좀 알아듣고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화해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다이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성질을 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랬던 저랬던 방식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 저도 가끔씩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지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포함해서 상대방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 그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또는 말투라든가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은 내가 해준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비꼬듯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항상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냐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겉에 보이는 어떤 그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에 이제 휩싸여서
실제 내부를 보지 못하는 걸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금강경 그 강해 보면은 사고나 명상을 통해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사고나 명상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은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고민을 해 보니까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리로서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은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현실에서 구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상대방의 어떤 말하는 말을 갖다가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하는 의중이 뭔지를 잘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어투에 휩쓸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뭐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주위의 어떤 어른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할 때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상해서 보통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그래서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가지 않듯이 어, 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의 표정이나 너무 휩싸여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시하거나.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다행히 그런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싸가지 없다는 말에 꽂히기보다는 그 싸가지 없다는 통해서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질 표현이 있는 거니까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도 판단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의 주인으로서 제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듯이 자기 각자의 생각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서 월권을 발휘해서 뭐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바꾸라고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은 말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해주면 사실은 별 싸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같이 동조를 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언쟁을 하거나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도 근데 수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머리로서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글로서 배운 것들.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글귀라든가 인생에 참 좋은 진리가 되는 말이 참 많아요. 가끔 들어보면 감탄도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이제 거짓은 아니죠. 정말 진실인데 근데 그게 실제로 뭡니까? 한 3일 지나고 나면은 글 읽고 나서라든가 듣고 나서 참 감동했다가 실제 현실에 대해서 그걸 싹 잊어버리고 적용이 안 되죠. 정말 감동했던 말인데 실제 그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듯이 그게 뭐냐면 그 어떤 명상이나 사고로 했던 말 같은 경우는 거짓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내 현실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의 말을 떠들어도 그 사람이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데 그 현실이 바로 자신의 어떤 모습이고 자신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과거 했던 결과물이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현재 자신이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해석도 내가 현재 바뀌겠죠. 그래서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 바꿀 수 있는데 그건 항상 뭐냐면 현재가 과거에 대한 어떤 해석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 바꿔 있는 해석에 따라서 미래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내면을 보라는 거.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건 지금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하고자 하는지만 잘 생각해서 자기 어떤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게 된다면 그런 큰 갈등도 없이 되는데 그런 어떤 겉에 보이는 표정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싸가지 없다는 그 말에 제가 꽂혔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말투에 대해서 거기 꽂혀서 전혀 욕을 같이 하든지 했겠죠. 저는 그렇게 되진 않아. 자꾸 그렇게 많이 연습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에 꽂히기보다는 그 내면 돌려서 왜 저런 말을 통해 했을까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사람에게 저런 감정을 유발했을까 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새는 뭐 상대방이 뭘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야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극이 되고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덜 하거든요. 일하다가도 지금은 일이 또 서투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 어린 여자분도 계시고 거의 다 어린 여자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지시사항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강의에 말하실 노가다 하실 때 어, 그냥 뭐 시키면 예, 예 하고 있듯이 저도 그냥 예, 예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괴로움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 항상 괴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하고 저 사람이 하면 아 저기서 뭘 지시하면 아 이걸 통해 이걸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힘든 게 별로 없고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조금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뭔가 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와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 접근해서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일상생활 생길 때 어, 바냐바람이라 하듯이 그 내 안에 있던 무의식에 모르는 상 같은 걸 갖다가 가르쳐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거울로 삼아서 자신이 항상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동안 쭉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음,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무덤덤하게 됐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많이 편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기보다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제가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삶에서 보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생각과 반대되는 걸 말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그런 게 생활에서 계속 온다는 말은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관념을 놓아주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하는 관점이고 거기서 제가 성장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집착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런 변화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좀 더 현명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오늘 사소하지만 또는 사소하지만 또 큰 일일 수도 있겠죠. 왜 그거 하나로서 나중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누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겠다는 말을 갖다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에 너무 이게 휩싸이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또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갖다가 캐치하셔서 잘 대응을 하신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표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은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자기 입장을 갖다 자기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완전 다 이해하게 되면 화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옳고 그름도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 겉에 보이는 표정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그 표정을 통해서 또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시면 어, 대응하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 고유의 영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제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얻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